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취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취준생들이 계속해서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취준생들이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스펙이 정말 요즘 넘사벽 수준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실무자들은 오히려 신입사원들의 이러한 스펙보다 이것만은 제발 좀 익히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 세 가지는 제발 좀 익히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대학교 졸업할 때 이 자격증 하나씩은 다 따고 졸업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 쓰이지는 못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취준생 여러분들 또 그리고 지금 출근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신입사원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 실무 역량을 가다듬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면서 과도한 스펙, 정말 불필요한 스펙보다는 이렇게 정말 실무에 필요한 스펙만을 쌓도록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이분이 드디어 목티를 벗으셨네요. 네, 콕콕 찝어주는 힐링 요정입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봄이 왔네요. 네, 봄답게 이제 차 코치님이 그렇죠. 목티를 드디어 벗고 목사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그렇죠. 다시 오셨네요. 다시 일반인으로 네, 저녁 예배 느낌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근데 뭔가 날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뭔가 좀 처지고 안 좋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지 않으세요? 네, 갑자기 좀 날씨가- 힘이 빠지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좀 기분이 살짝 안 좋아졌던 게 그래요? 있었는데 이럴 때는 쇼핑만 한 게 또 없겠죠. 즐겁게 또. 갑자기 쇼핑. 그렇죠. 즐겁게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도 하고 이런 좀 기분 전환의 느낌이 많은 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기업 오늘 갖고 오신 기업이 좀 인문계 지원자들한테 힘이 되는 기업이라고요. 예, 힘은 되지만 막상 지원해서 결과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는 오늘 롯데그룹의 오늘 힘드네요. 유통부문 계열사들 9개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네, 차 네. 코치님. 앞서 저희한테 오늘 시간이 없다,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는 또 식품 계열사를 짚어봤습니다. 상반기 채용 진행 중에 있는 유통 계열사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예, 9개 회사입니다. 사실 대본을 준비하면서부터 이 9개 회사에 대해서 대체 어디까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막막했습니다. 사실 한 개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천천히 하면 안 되겠죠? 좀 빠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 백화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롯데 유통 부분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통합을 바탕으로 한 그룹 시너지, 그리고 글로벌 현황 유지, 마지막으로 IT 기반의 기술 혁신. 이 세 가지 키워드로 9개 계열사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롯데 백화점과 롯데 면세점 이 두 곳의 경우는 사실 채용에 있어서 인문 상경계 분들이 워너비 기업으로도 손을 꼽는 기업들입니다. 대개 이 회사들은 1970, 80년대 혹은 롯데 면세점의 경우는 90년에 이제 론칭을 하게 되어서 80년대죠. 소공동에서 시작을 한 면세점 그리고 79년에 시작한 백화점 이렇게 각자의 사업 부문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만 좀 더 말씀드리면 글로벌 매출 작년 말 기준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류 스타들을 채용을 하고 고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리고 투어와 같이 결합된 엔터 투어먼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롯데 면세점이고 롯데 백화점은 매출 1위의 업체들입니다. 마트와 슈퍼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기 쉬운데 마트는 대형 할인점이고 슈퍼는 중소형 SSM을 의미합니다. 좀 지역의 어떤 거점과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각각의 부문마다 재성과를 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진출을 한동안 추진했지만 중국 사업 부분에서의 철수, 하지만 베트남이라던가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글로벌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슈퍼의 경우도 중소형 업체들, 우리 동네에 만날 수 있는 코끼리마트나 올스타마트 이런 작은 마트들부터 다양한 온라인상의 편의점과 할인점들까지 많은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사업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인 코리아세븐, 홈쇼핑, 뭐 이커머스, 좀 잠시 후에 좀 이커머스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사업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옴니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롯데그룹의 유통계열사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스로 칭찬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들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살펴봐야 될 게 많습니다. 정말 빠르게 그래도 핵심을 꼭꼭 뽑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롯데 유통계열사 채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남유진 캐스터가 이 부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롯데그룹의 유통계열사 채용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차코씨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총 9개 계열사에서 채용이 진행 중인데요. 그럼 이번 상반기에는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부터 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경영 일반, MD, 디지털, 빅데이터 부문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경영 일반은 상경, 재무, 법, 행정 관련학, 또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MD 분야는 패션, 의류, 의상, 식품 관련학 전공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분야는 컴퓨터, 전자, 산업공학 관련학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빅데이터는 통계학과 수학 관련학 전공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롯데마트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마트는 영업관리, 재무, 해외사업, 해외사업 분야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영업관리는 회계 재무 관련학 전공이 지원 가능하고요. 외국어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도 외국어를 우대하고 있고요. 재무 분야는 회계와 재무 관련학 전공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롯데슈퍼 살펴보시면 영업관리 부문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모집을 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도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원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서 또 지역별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아세븐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리아세븐은요, 영업관리, 또 MD, 마케팅, 또 IT, 기획, 운영 부문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업관리 분야는 경영학과 경제학, 통계학, 일본어를 우대하고 있고요. MD 분야는 식품 관련학, 또 마케팅 분야는 경영학, 마케팅학 관련학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IT 기획 운영은 컴퓨터공학과 상업공학 또 정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롯데홈쇼핑도 살펴보겠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일반 직무와 UX, IT 분야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무와 UX는 따로 공지된 게 없지만 IT 분야는 컴퓨터 관련한 전공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롯데 멤버스입니다. 통계 분석과 디자인, 핀테크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핀테크 분야는 금융과 IT 관련 지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롯데 면세점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면세점은 영업기획 지원, 마케팅, MD, 전략기획 신규 개발, 경영 지원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영업 지원과 기획은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하고요. 마케팅은 통계 관련학 자격증 우대, 또 MD는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하고요. 전략기획과 신규 개발도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지원 부분은 회계사와 세무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형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은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또 서류 전형을 거쳐서 LTEP, 조직 적합도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면접 전형과 건강검진, 입문교육 순으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네, 오늘이 아마 마지막 점검일이 될 텐데요. 과연 롯데그룹을 합격하려면 어떤 지원 전략을 써야 하는지 스튜디오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롯데만의 유통계열사 채용 특징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살펴주시죠. 예, 일단은 그룹사 채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제 AI 채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AI는 기존 타 회사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직무 적합도 외에도 자기소개서 내용 자체의 어떤 표절률이라든가 그리고 해당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 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것들을 다양한 경로로서 AI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년도 채용 설명회 자료에 근거해서 인재개발원 담당 직원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봤을 땐 최대 수십억 개의 자소서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합격 및 회사가 초위 우수 성과를 내고 있는 고성과자들의 어떤
자소서 작성 내용들, 신입 지원을 했을 때 나온 그 자소서 작성률을 필적 비교를 좀 충분히 해보면서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실제로 쓴 건지 아니면 표절을 했는지 여부를 20-30% 정도의 어떤 표절률까지 커트라인을 감안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지원 여부의 어떤 적합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런 AI 채용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인사 담당자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지원자의 어떤 서류 통과를 좀 적합하는 데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패턴을 분석하는 매핑 작업을 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자기소개서에서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작성할수록 좀 불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LTAP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LTAP은 난이도가 낮은 인적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채용에 대한 이슈들이 뭐 단순히 한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도 점차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적성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평가 아래서 사람을 좀 갈라내고 쳐내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질 소지도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 회사 지원하시는 어떤 노력만큼이나 문제집을 좀 적당히 지금부터 구매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4월 달에 있을 인적성 고사에서 좀 더 유리한 성과를 거두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다뤄드릴 회사의 상당 계열사는 소위 스펙을 보는 회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TO가 하반기보단 적습니다. 적은 TO이기 때문에 경쟁이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스펙이 높은 분들 간의 경쟁이 있는 곳이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경쟁 구도에서 좀 학점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경력들이 좀 부족한 분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채용을 하기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회사 입장에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학교의 레벨이 좀 더 높은 분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학교 레벨이 낮은 분이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강점이 더 드러나면 좋겠죠. 학점이 높다거나 직장 경력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대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부 계열사의 경우는 학점도 높고 학교 레벨도 높고 경력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어학 점수도 높고 이거 뭐 다 갖췄네 막 이런 분들 간의 대결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탈락을 마치 회사가 필터링하는 걸로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까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불리한 게임이 될 수도 있는 상반기지만 효과적인 어떤 지원 전략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상반기 유통 계열사별로 좀 주목해야 될 직무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회사를 하다가 멈추면 다 안 한 회사를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듣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롯데백화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예. 분들이 지원을 하실 회사인데 경영 일반 직무부터 짧게 살펴보면 이 기존에 많은 채용이 이루어졌던 영업 관리를 뽑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경영 지원의 일들 혹은 뭐 마케팅, 해외 사업, 재무, 인사인 HRM과 교육인 HRD까지 이런 좀 스태핑에 가까운 직무들을 뽑는 일이고 TO는 당연히 1명 혹은 2명만 뽑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굳이 왜 그런 스태핑 업무를 이 롯데백화점까지 와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에 일정 부분 활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MD의 경우를 살펴보죠. 이게 우리가 흔히 MD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선망할 수 있는 홈쇼핑 MD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백화점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1월이나 7, 8월, 즉 SS 시즌과 FW 시즌을 대비함에 있어서 백화점 내에 내가 담당하는 혹은 내가 관할하는 플로우의 브랜드를 입점하거나 퇴점하는 데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셔야 되는 그런 직무입니다. 최근 3개년 이내에 그 브랜드의 매출 실적이라던가 평당 효율까지 다양한 각도로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특정 브랜드 담당 협력 직원과 인터뷰나 미팅을 가지면서 퇴점 여부 혹은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담당하고요. 단순히 수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VMD적인 성과라던가 해당 브랜드가 단순히 실적뿐만 아니라 내가 소싱한, 내가 협력사로서 데리고 온 이 브랜드가 얼마만큼 효과적인 프로모션이라던가 VMD의 성과, 시각적인 면까지 골고루 고려하는 좀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MD, 뭐든지 다 한다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의 경우는 전공 분야로 나와 있는 컴공, 전자산업공학인데 사실상 컴공 분들이 많이 우대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디지털에서 쇼핑 환경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프라인을 방문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라인 판매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데 어떤 기획의 업무부터 실행단, 운영단까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롯데백화점 안에서 관련된 디지털과 관련된 사업 어떤 기획이라든가 새로운 프로모션 등을 만나보시고
이게 좀 되게 디지털 관련 쇼핑 혹은 새로운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나에게 있었는지 식으로의 이야기가 지원 동기나 본인의 면접 답변에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 자체 빅데이터입니다. 고객의 어떤 쇼핑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과 혹은 타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 강점인 협업 능력, 소통 능력, 그리고 의사 결정 능력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롯데 네, 마트로 잠시만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경영 일반 부분에서 네네. 왜 영어는 이해가 좀 가는데 일본어를 우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글쎄요. 제가 실제로 해당 사업의 어떤 범위나 내용들까지로는 제가 파악이 되지만 그 밖의 내용들, 이를테면 결국 모 회사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어는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특강을 나가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연결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에 있어서 일본어가 필요로 하는 해외 사업의 의지라든지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 담당자를 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일본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한 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본어 강점이 있지만 다른 계열사에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 일본어의 강점이 원툴, 특출나게 뛰어나실 수 있는 분이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다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무 적합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 일본어 잘하는데 이쪽 한번 노려볼까? 글쎄요. 그것도 좀 쉽지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경영일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우대 사항에 나와 있는 전공들에 맞게 특정 직무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경영일반은 말이 직무지 사실상 직군에 가까운 성격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경영일반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 직무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러면 나는 이와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쓸 때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범위를 좁혀놓고 입사 이후에 재무 회계 일을 잘하겠다. 입사 이후 감사나 준법 관련된 일을 잘하겠다. 입사 이후 경영 관리 일을 잘하겠다와 같이 나눠서 적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회사가 어느 직무에서 뭘 뽑는지에 대해서 회사가 상세하게 공고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범위를 임의로 좁혀서 말씀하시기보단 경영일반 직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좀 부분적으로만 입사 후에 포부로서 짧게만 언급을 좀 해주시는 게 좀 구성의 어떤 비중을 좀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대 언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음모론이라든지 뭔가 본인이 어떤 미러링을 해서 대충 어림짐작 추측으로 이야기를 좀 지어내시는 식의 글과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고 지원 전략도 이렇게 모호하지 말고 좀 직무에 적합해서만 생각하신다면 우대 언어 가지고 흔들리시는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8개 계열사 남았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롯데마트부터 말씀을 드리죠. 롯데마트 영업 관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업 관리입니다. 매출 실적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일이고요. 실제로 매장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이게 결국 업무 성과로 이어지는 것까지 고민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업무 강도가 일정 부분 세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경험을 성장 과정이나 입사 후 포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했던 사례, 그리고 수치 분석과 되게 정확한 판단력이 좀 유관되고 문제 해결력까지 갖춘 쪽으로 본인의 이미지라던가 본인의 경험들을 좀 포지셔닝 하신 지원 동기의 자소서와 구조화 면접 때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경험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재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무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매번 강조드리지만 대부분 대기업에서 회계 재무는 입사하자마자 회계일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IFRS 기준에 입각한 재무회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롯데마트가 향후 어떻게 재무회계적인 고민을 하여서 회사의 어떤 손익의 관점에서 회사 발전에 고민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업 부분은 인디어와 베트남어 우수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각각 한 명씩 뽑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 영어만 잘하는데요. 영어도 잘하고 인디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베트남어도 잘하고 이런 인재를 좀 더 우대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본인이 해외 나가서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 해외 진출 사업 성과를 선배분들이 분석하고 수치화하신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의미 있는 자료로 발표하시거나 보고하시는 일이 입사 초기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단기 포부를 입사 후 포부에 좀 적어주시는 게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롯데 슈퍼만 짧게 살펴드리면 이 롯데마트보다 좀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좀 더 프로모션이라든가 기획 혹은 해당 회사 즉 롯데 슈퍼가 현재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실제 롯데 슈퍼를 방문해 보시고 느낀 점 위주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이마트 에브리데이와의 차별화 포인트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지원 동기나 면접 답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 이커머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작년도 8월 달에 이제 회사는 이제 쇼핑 부분, 온라인 쇼핑 부분의 IT 운영 그리고 IT 개발 그리고 UI, UX 쪽에 관련된 인재들을 모아서 통합 법인을 좀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20년까지 롯데와 관련된 온라인 쇼핑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을 해서 고객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서 설립이 된 그런 법인입니다. 당연히 뽑아야 될 인재는 뭐 저희가 공고에 나와 있다시피 MD나 마케팅, 즉 기존의 롯데닷컴에서 요구됐던 인재들뿐만 아니라 UI, UX 그리고 프로그래밍 인재들이 많이 좀 선호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롯데가 최근 온라인 상품 쪽에서 혹은 쇼핑 환경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보이스 커머스, 즉 VC를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쇼핑을 할 때 앱 기반으로 해서 나 A 블라우스 44 사이즈 맞춰줘. 44는 지난번 반품하셨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타이트한 슬림 5호로 부탁해. 그럼 거기에 맞게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고 기존에 등록된 엘페이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통합으로 옴니채널도 온오프라인 넘나들고 뭐 멀게는 롯데 홈쇼핑까지 연계돼서 쇼핑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주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무의 성격들은 이미 홈페이지의 직무 소개를 통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해당 직무 담당자가 담당해야 될 업무 내용을 적고 그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적고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 본인이 어떻게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노력을 했는지 이 세 가지 구성을 5문장 이내로 지원 동기에 적어주시는 것이 어떤 합격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서류 전형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 하이마트를 다시 시작을 해보죠. 좋습니다. 이 하이마트가 중요한 게 이 네. 영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마트나 슈퍼에서의 영업 관리랑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영업 지원입니다. 즉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 잘 되게끔 지원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지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괄호 안에 전국, 강원, 충북 이렇게 네네. 나와 있죠. 이 하이마트라는 곳의 특징은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직영점이 400개가 넘다 보니까 지사를 나눈 것이고요. 결국 이 지사들이 괄호 안에 있는 지역들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지사에서 영업 지원 담당자가 하는 업무는 다양합니다. HR적인 일들, 즉 협력사 판매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하이마트를 들어갔는데 저도 기억납니다. 하이마트 들어가면 직원분들이 더 많죠? 고객보다 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 직원분들을 관리하는 일들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뭐 퇴사라던가 휴직이라던가 복직 이런 걸 관리하는 일들, 혹은 자산 관리 일들도 있습니다. 뭐 임대의 어떤 계약이라던가, 혹은 이제 화장실의 어떤 환경 개선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부문의 어떤 노하우들, 이야기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밖에 이제 상품 판매라던가 어떤 회전율 관리, 재고 관리 등에 대한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좀 관리해주고 영업 관리자와 긴밀하게 업무를 하는 일들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양판 사업이 마냥 좋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양판 관련된 사업, 즉 어떤 전자랜드와의 어떤 비교와 같은 그런 단순 비교로 접근하셔서는 안 되고요. 회사가 사업의 발전을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롯데 하이마트를 직접 방문해 보시거나 하이마트와 관련된 최근 기사라든가 제휴 관련 프로모션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본인이 왜 굳이 이 회사 와서 영업 관리가 아닌 지원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꼼꼼하단 말들을 굉장히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 외에 다른 강점을 좀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해보죠. 코리아 세븐. 롯데세븐이라는 회사가 1982년도에 신당동에서 편의점을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2년 만에 망했죠. 하지만 이 아픔을 딛고 89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24시간 편의점이 송파구 오륜동에 위치한 올림픽 아파트촌 그쪽에 있는 편의점으로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영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PB 브랜드, 다양한 제품들을 입점해 놓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그 쇼핑 환경을 편의점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좀 다양하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MD입니다. 사실상 HMR 직무와 어떤 좀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간편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식품과 관련된 혹은 주류와 관련된 음료와 관련된 PB 브랜드들이 좀 더 콜라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어가고 있는 회사의 특징입니다. 영업 관리는 많이 뽑지만 퇴사율도 조금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가 안 맞아서 혹은 중복 합격이 돼요, 타 회사랑. 그래서 나가는 일들의 허수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이 일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IT 기획 운영, 마케팅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여러 회사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직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에 대해서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뽑는 MD나 마케팅은 인턴 때 뽑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서 그런 직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직무는 우리가 홍보, 교육, 인사,
감사, 재무 이런 쪽의 직무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채용이 될 것입니다. UX랑 IT가 뽑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롯데홈쇼핑 아이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쇼핑의 온라인 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홈쇼핑 산업이 송출 수수료 문제와 같이 TV로 우리 방송을 틀어주는 회사에 송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 이러한 강화 사업의 방향에 맞추어 고객들이 좀 더 편하게 홈쇼핑을 이용할 수 있게 생체인식, 즉 지문인식 로그인을 한다거나 빅데이터로 상품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개발 이슈나 UI, UX적인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고들이 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이왕 하는 김에 2분 이내에 나머지 직무도 다 이야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이 방송을 다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재생 속도를 뭐 0.8배로만 늦춰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실 겁니다. 롯데 멤버스는 말 그대로 L포인트와 L페이를 주관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통계 분석, 디자인, 핀테크와 같이 해당 회사의 어떤 간편 결제 시스템에 필요한 여러 조건의 직무들에 필요한 인재들을 뽑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 본인이 다른 계열사 못지않게 해당 직무에 적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봐야겠죠. 내가 적합한 인재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해당 직무가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직무는 핀테크 직무입니다. 결국 UI, UX 쪽으로 봤을 때 서비스 기획을 해서 간편 결제를 좀 더 편하고 혹은 좀 더 쉽게 혹은 다른 회사와 제휴를 해서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하는 일입니다. 즉 확장성에 기인해야 되고 창의성, 개선적 사고가 본인의 과거 경험이라든가 과거 직장 경력 혹은 본인의 지식적 기반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자부심 느낄 수 있는 회사, 성취감 있는 회사로서 롯데 멤버스를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 면세점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고 좀 고스펙자들의 경연장이라는 어떤 좀 약간의 편견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본인이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거나 본인이 롯데 멤버스와 관련된 좀 업무에서 필요한 조건들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지원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뽑는 인원의 규모가 작고 어학 강점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롯데 면세점을 지원하시기보단 다른 유통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지원하시는 것도 우회 전략으로서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직무와 회사 소개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와, 네.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개 계열사를 다 짚어봤네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입에서 단내가 나네요. 저는 안 났는데 단내가 났다니. 끊을 수가 없어서 너무 네. 많은 내용이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그럼 이제 몇몇 구직자들의 상황을 가정해보고 차코치님의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이름하여 차코치의 어서 와. 롯데는 처음이지.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느 분이 해줄지 고민했는데 역시 남규 씨가 네, 해주셔서. 저도 계속 예. 고민을 하다가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네, 네. 자, 저희가 어떤 구직자의 상황부터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는 30세고요.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을 했고 부전공으로 경영을 전공을 했고 인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학점이 3.25, 어학 성적은 오픽 IM2, 토익이 700입니다. 대외 활동 및 경험 사례를 보면은 스타트업 마케팅 근무를 정규직으로 7개월을 근무했고요. 경영 지도사, 또 초등학생 논술학원 상담실 주말 아르바이트 8개월, 또 한 은행의 청원 경찰 2개월의 다양한 경험을 해본 분으로 일단은 보이네요. 청운경찰 남규 씨도 했었잖아요. 네. 예, 이렇게 차코치님이라면 이분에게 롯데그룹 유통 부분에서 어떤 계열사를 지원하라고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경쟁률의 허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롯데 하이마트나 코리아세븐에 지원하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경험 자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서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고 경청하는 능력부터 의사결정까지 폭넓게 본인의 강점을 두루 발휘했던 경험들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본인의 경험치가 굉장히 폭넓고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좀 유통 환경 쪽에서 다양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쪽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코리아 세븐의 경우는 결국 영업 관리자니까 본인이 실제 하셨던 일 그 자체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롯데 하이마트는 영업 지원이다 보니까 이러한 영업 환경들에서 필요한 담당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본인의 기존에 있는 지식과 성향의 강점을 같이 융합을 해서 좀 복합적으로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일반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면 안 되냐고요? 제 말은 이분의 경우는 장점을 더 극대화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회사로의 지원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스펙이 모자라서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이거는 그러면 롯데그룹 자체 지원하시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분은 오히려 롯데 제과 쪽도 지원을 해보시는 게
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의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6살이고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학점이 3.8, 그리고 어학은 오픽이, IH, 토익이 950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주요 활동 같은 경우에는 D백화점 판촉 및 여성 의류 플로 주말 아르바이트 10개월을 했고, 또 롭스 매장 운영 아르바이트 6개월, C사가 주최하는 홈쇼핑 MD 교육 및 실전 상품 기획 프로젝트에 2개월 동안 참여를 했고요. 18년도 작년 하반기에 롯데홈쇼핑 MD를 지원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네네. 이분은 어디에 더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일단은 이분은 인턴 때 MD가 뜨면 롯데홈쇼핑 MD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일단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에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코리아7 영업관리로 지원을 하시는 게 안정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소신 지원을 생각한다면 롯데마트의 영업관리나 티오가 좀 적지만 롯데 슈퍼 영업관리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좀 더 상향만 질러본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적극 지원을 하신다면 각 계열사의 마케팅 직무에 좀 적극 지원을 하셔서 본인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개선을 하고 기획을 해서 성과를 내는 쪽의 경험들로 포지셔닝을 좀 새로 하셔서 직무에 맞게 내 경험을 좀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각 계열사의 마케팅 직무로도 소신 지원을 해보시되 롯데 홈쇼핑의 인턴 전형이라든가 이런 쪽에 MD 공고로 뜬다면 그쪽으로 노려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고 접근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지원 전략까지 살펴봤는데 시간 관계상 자소서 전략을 짚어봐야 하는데 네. 이 점만은 꼭 염두에 둬라. 뭐 난이도라든지 뭐 네. 특별히 짚어주실 게 있으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매끄러운 진행이신 것 같아서 하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다 다룰 수 없거든요. 지금 31분 30초가 지나고 있는데 이걸 언제 다 다루겠습니까? 문항이 다양해서. 무엇보다 어려워하시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만큼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주요 계열사가 문구만 바뀌었지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항인 3번이라던가 기타 문항들 혹은 입사 후 포부에서 본인의 직무 역량의 강점으로 본인을 어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사 지원 동기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해당 회사가 사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 및 그룹 시너지, 글로벌 사업의 어떤 보존과 유지, 그리고 혁신을 하는 회사. 이상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대분류로 놓고 한번 지원하시려는 회사가 어떤 성격의 회사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롯데 멤버스를 지원하시는 분은 당연히 글로벌이나 현상 유지의 느낌 혹은 뭐 혁신보다는 아무래도 통합과 시너지 쪽에 초점을 두고 성과가 나고 있고 발전 가능성에 좀 기인을 해서 본인의 지원이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쪽에 지원 동기가 나오시는 게 좋겠죠. 혹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코리아7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땐 이미 혁신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실제 매장을 방문하고 느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기타 할 수 있는 회사의 사업의 확장 혹은 뭐 통합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겠죠. 크게 이러한 세 가지 카테고리의 성격들에 의거 해당 회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의 성과나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본인이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가치관을 좀 언급해 보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는 뭐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 밖에 내가 직무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너무 많아. 경험도 많고 역량도 많고 경력까지 있는 올드루키다라고 했을 때는 직무 역량을 발휘해야 될 다른 3번이라던가 기타 문항들 외에 1번 지원 동기에서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역량의 강점, 지식의 강점, 경험의 강점들을 귀납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서 내가 이러한 경험 속 길러온 역량을 발휘한 이런 면면들을 바탕으로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회사가 추구하는 이러한 사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기여의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그걸 고지곧대로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옮겨 붙이시는 건 좀 불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회사 지원 동기를 좀 작성해 주시는 거 좋고요. 이왕 나온 김에 자소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이 일부를 마치는 게 여러분의 자소서 내일 안 마감하는데 돼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LTEP도 있는데. LTEP도 있다고요? 근데 면접도 LTEP은 지금 있어요. 당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LTEP 뭐 유형이 여러 가지고요. 공통 유형이 있고 뭐 그러니까 공통 영역이 있고 비공통 영역이 있는데 문과 이과의 차이다. 혹은 계열의 어떤 뽑는 어떤 직군의 차이에 따라서 뭐 언어냐 수리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면접은 하루에 다 보고요. 임원 면접, 뭐 부조화 면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내용들 이야기를 해보면 좋고요. 지금 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소서를 하나 더 쓰셔야 네네네. 됩니다. 그럼 예. 하나만 딱 하나만 더 해주시죠. 말씀을 드리죠. 예. 대개 4번 항목인데 지원 직무의 역량을 어필하는 항목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작성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직무가 어떤 업무 내용을 관할하는지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업무는 이런 업무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업무 내용에 필요한 것에 맞게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 나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다, 어떠한 지식을 갖춰왔다와 같이 직무 지원 동기성의 글을 쓰실 때 있어서 지금 당장 작성이 급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추천의 메시지를 방금과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시려면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뭐 현직자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복붙해서 붙이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보셨을 때 어떠한 지식, 어떠한 경험, 어떠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꼈던 거를 이해하시면서 작성을 하신다면 좀 더 쉽고 어렵지 않게 작성이 이루어지고 마감에 밀리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저녁 6시가 마감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신의 한 수를 들어볼 텐데 신의 한 수는 면접과 관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경험에서 시작하고 경험으로 끝나는 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소서는 글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선택해 주느냐가 중요한데요. 결국 구조화 면접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조화 1차 그 실무진 면접의 경우라면 해당 경험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이어가고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계열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혹은 면접관 교육을 덜 받은 분일수록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자소서 안에 있는 작성된 내용 안에서 이야기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경험 정리를 좀 입체적으로 해주시는 건 기본이고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한데 해당 회사 특히 다른 식품 분야나 금융권 분야 뭐 서비스 분야와는 달리 해당 회사인 유통 분야의 각 계열사들이 어떤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나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혹은 어떤 이해도가 관여도가 관심이 일정 부분 녹아질 수 있는 자소서부터 면접 답변까지 여러분들의 좀 폭넓은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회사니까 그저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대기업군에서는 마지막에 속하는 회사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셔서 내일까지 밀리지 않고 제때 제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했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See you again. 말 좀 해주고 했어요. 저도 같이 하게.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강서구 송정동 소재의 광명잉크제조 주식회사입니다. 인쇄용 잉크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도료 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신문용, 윤전잉크, 매엽 잉크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화학 관련 전공자, 관련 업무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영어 중급 이상자, 운전 가능자, 고용노동부 내일 채용 공제 대상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650만 원에 상여금 100% 별도로 있으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고 별도의 자사 이력서 양식이 있는 구인건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에 첨부된 자사 이력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우편이나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도료 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한 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조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양곡동 소재의 주식회사 포렉스입니다. 항공기 부품 가공 및 제조하는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항공기 부품 기계 설계원 1명입니다. 항공기 부품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 1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캐티아 경력자, NC 프로그래밍 경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는 자녀 학자금 지원, 육아수당, 유치원 보조금 제공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창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구직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항공기 부품 기계 설계원 한 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인건도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조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아이푸드 주식회사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체에서 정리 업무 및 회계관리, 결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 3년 이상 경력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 우대, 학점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하며 업무 특성상 문서 작성, 표 계산,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 회계 프로그램 사용이 능숙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3,800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차량 유지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구인 마감일이 4월 11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한영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3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폴리스틸렌 발포 성형 제품 제조업체에서 플라스틱 발포 성형 생산 업무를 수행할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조작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이며 주야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월 330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인 마감일이 4월 6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으로 압출 성형기 조작원 총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 1부에 이어서 2부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위포트 차재원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스펙 감별사 신청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차코치님의 조언을 어떤 분이 받을지 저희가 바로 신청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청글 아이디 루오브님이고요. 24살 여자분입니다. 학교는 지방 국립대에 나오셨고 환경 전공을 했습니다. 학점이 꽤 높은데요. 4.5 만점에 4.12 학점이고요. 어학으로는 토익이 825점, JLPT N3 있습니다. 또 자격증이 수질환경기사와 한국사 1급, 커말 1급 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한국환경공단 등 공기업의 환경 직무 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것저것 많이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직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 이외에는 어떤 스펙이 더 필요할까요? 그리고 자격증 준비하느라 NCS나 면접은 전혀 준비 못했는데 이번 상반기부터 지원을 할지 아니면 상반기 스펙을 쌓아두고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로보님 경우에는 공기업 지원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차코치님, 이분은 어떤 조언이 가장 필요할까요? 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이 애초에 공기업 지원을 정말 해서 면접까지 가고 떨어졌던 이런 분이라면 빨리 이제 공기업 지원에 필요한 NCS 준비나 면접 준비를 빨리 하시라 하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연배가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닙니다. 이제 24살. 그러니까 이 사연이 올해 나왔으니까 만도 아니고 사실상 24살이시겠죠, 그죠? 그럼 작년에 23살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상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혹은 졸업을 안 했더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본인께서는 뭐 나이에 어떤 제한도 없고요. 사실 공기업 지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기업 쪽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학점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사 자격 조건들에서는 절대 뭐 밀리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코프, 즉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넓혀주시는 쪽의 지원이 본인의 빠른 성공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그거에 나아가서 공기업 지원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는 쪽으로 이번 상반기를 이해하시는 게 본인한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어디에 지원해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결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는 게 생산을 할 때 어떻습니까? 오염물질이 좀 들어간다거나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클린룸, 청정실에 대한 어떤 설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입사를 지원하셔서 물론 T1은 극히 적습니다만 이런 쪽에 한번 소신 지원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점도 높고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어학도 물론 영어 말하기 점수가 좀 없는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사기업에 지원한다면 영어 말하기 점수까지 좀 확보를 해주셔야겠지만 오픽이라던가 토익 스피킹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런 쪽에 지원이 가능하고 남은 기간 대비할 건 뭐 반도체 공정교육으로 오프라인으로 수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뭐 현업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포럼이나 여러 세미나에 좀 한두 차례 참석하시면서 해당 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정도를 이해하시는 수준에서 전형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 전공자들이 좀 더 많이 채용받는 게 각종 연구소들이 또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제약연구소, 식품이면 식품연구소, 여러 가지 연구소 안에서도 이런 환경기사 자격을 갖춘 환경 전공자들 간의 어떤 대결이긴 하지만 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근무 이력까지도 좀 노려보신 다음에 공기업이 됐건 사기업을 노려보고 싶으시다면 뭐 신성 ENG, 한양 ENG, 사무 ENC와 같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클린룸을 관리하는 업체들 그런 협력사들에서의 어떤 근무 이력도 같이 좀 챙겨주시면서 본인의 직장 경력을 좀 더 보완하시면서 경험도 쌓고 본인의 어떤 지원 동기의 의지도
내 전공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근거의 경험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실 경험도 1년 있고요. 현장 실습도 1개월, 알바 1개월, 대외 활동, 정말 폭넓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 이분의 경우라면 결국 본인의 경험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딛고 해결한 경험, 그리고 업무가 입사 후에 하실 일들이 죄다 협업하실 일들이 많을 거거든요. 결국 협업을 할 때 어느 성과를 내기까지 본인이 얼마만큼 희생을 하셨던 쪽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인의 경험을 협업 과정에서의 희생, 리더십보다는 희생 혹은 경청, 그리고 본인이 돌발 상황을 빠르게 상황 판단하고 의사를 개진하고 전달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까지 노력을 했던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본인의 경험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의 옆으로 샌 것 같지만 결론을 내자면 NC에서 면접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당장 하기가 버거워하는 느낌이 나니까 사기업 지원을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을 하고, 병행할 수 있는 업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그리고 화장품 ODM 업체의 연구소에서 본인의 환경 전공의 강점과 기사 자격을 바탕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기사 자격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하니 하는 건 말리진 않겠습니다. 기사가 좀 더 있을수록 유리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고, 영어 말하기 점수를 확보해서 사기업 지원은 물론 공기업에 혹시 가점 영역이 있다, 이를테면 수자원공사에도 지원이 가능하시거든요. 영어 말하기 점수의 가점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한 영어 말하기 점수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 사실 이분의 사연이 몇 주 전부터 저희 대기 사연으로 늘 갖고 있다가 오늘 이제 오픈을 하게 되어서 뜻깊고 글을 삭제해주지 않으셔서 진심으로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일부의 코너를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서와 롯데는 처음이지. 이거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유진 씨가 해주시죠. 네, JLPT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까 일본어 우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롯데에서 일본어를 좀 비벼볼 만한 곳이 있을지. 이분은 롯데에서 사실상 상반기에 넣으실 때가 없는. 근데 N3면은 잘하는 편인가요? 어떤 수준에 속하는 건지. 글쎄요, 근데 워낙 N3급 이상의 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분은 롯데는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뭐 타 유통 부문은 없고요. 다른 부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대 전공에 해당된다 해도 TO가 극히 적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뭐 제 귀납적인 학생들의 합격 사례를 든다 해도 이거는 좀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화장품 ODM 업체들, 로드샵 브랜드들 안에서 환경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는 직군들이 한두 명 채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좀 좁은, 좀 적은 경쟁률 안에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해 주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기업을 지원하려는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직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준비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좀 덜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에 이걸 좀 노릴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사기업 지원도 일정 부분 제가 말씀드린 업종에서 최소 2-3군데씩은 지원을 해서 최대 10군데 정도 회사들은 상반기에 지원을 하시고 면접까지 한번 가보시고 우리 루오보님이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만나보시면서 본인이 전형에 입각한 대비를 좀 실전에서 좀 마주하실 수 있는 경험치를 쌓으셔야 나중에 공기업 지원을 하시더라도 이를테면 본인이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말씀을 주셨는데 수자원공사도 지원하셔서 들어가시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은 다 중요하겠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게 좀 폭넓은 지원을 하시는 게 지금 루오브님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접근 그리고 성공 취업으로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코치의 어서와 시리즈는 저희가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보니까 24살 여성 구직자로 굉장히 어린 것 같아서 신세미 캐스터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간만에 또 동생분이 이렇게 사연을 신청했는데 이분한테 알맞는 조언이나 좀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하고 싶은 말 보면서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니까 난 지원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네가 그걸 결정을 하냐. 뭐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지 왜 네가 결정을 하냐.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사기업 쪽도 지원을 하면서 면접에 대한 그런 대비도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원 놓치지 마시고 좀 뜨는 거 있으면 그래도 면접까지 가는 것도 참 좋은 기회니까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나를 더 살펴볼 수 있는지 지금 시간이 가능한가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연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아이디 타트92님 27살 여자분이고요. 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학점이 조금 낮은데 2.35 학점이고요. 토익이 945점, 오픽이 AL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그룹 광고 대행사를 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27살에 시각 디자인과 전공을 했고 2020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직종은 광고고요. 광고 쪽에서 아트가 아닌 기획으로 입사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드에 저 같은 상황에 사람들이 있는지, 디자인과를 나온 저에게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광고 회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점은 낮지만 어학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낮은 학점 때문에 정상적인 신입공채로 지원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학의 강점, 그리고 본인이 전공 기반의 지식, 그리고 해외 유학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여기서 어떤 유학을 공부하셨는지는 솔직히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결국 디자인과 관련된 유학을 다녀오셨다라고 전제한다면 불면 실무적으로의 강점은 분명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셨던 이력이 없고 자격증 등이 지금 보유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만나보지 않고서는 이분의 직무 강점이 있음을 확인할 길이 사실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본인께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비할 수 있도록 관련된 어떤 단기 계약일이라도 좋으니까 실제로 실무를 최대한 많이 만나보시면서 본인의 강점을 좀 성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레퍼런스, 근거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점이 없다는 점에서는 지금 뭐 맞습니다. 예, 광고 필드에서도 디자인과, CD과 나온 분들 많이 채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다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본인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 한정된 무기가 좀 제한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서 좀 우회 전략을 펼쳐주시고 기업체 입사 이후에 한두 차례의 경력 이직이 본인의 커리어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롯데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에서도 시각 디자인과를 우대하는 전공들 보셨죠? 하지만 전공의 학점들이 최소 3점대 이상인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학점이 너무 낮은 부분들은 학교의 어떤 레벨과는 좀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학점 관리가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선 제가 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본인이 실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 근무 경험 혹은 본인의 직무 역량을 발휘한 경험 위주로 본인의 어떤 강점의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 LF 공채 지원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오늘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